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463강하고 464강 할 거예요. 오늘 463강, 4강 이 프린트의 사주의 특징이 천간에 둘 다 제격이고요. 둘 다 제격이고 천간에 재성을 놓고 비견이 나란히 재성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 사주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할 때 명리학 좀 예책에는 공유라는 표현이 없어요. 공유라는 표현을 함께 쓴다라는 뜻이죠. 네게 내 거고 뭐 내게 너 거고 너가 쓰던 거 나중에 내가 쓰게 되고 뭐 이런 게 공유의 개념인데 옛날 명리책에는 좀 아쉽게도 공유라는 표현이 없고 네 거고 내 거고 뭐 내 거가 뺏겼고 뭐 원래 내 건데 네가 가져갔고라는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 소심한 표현들? 약간 뭐 그런 개념들이 있죠. 명리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천간에 비견겁재가 여러 개가 있고 재성을 함께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쟁재라고 해서 재물 놓고 싸움이 났다. 재물 놓고 다투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쟁재라는 개념은 좀 이게 그렇죠. 재물 놓고 싸움이 났다. 근데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시장 경제 논리라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 논리가 뭐죠? 내가 이 물건 만들고 너도 그 물건 만들고 품질로 승부하자. 뭐 서비스, 품질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나 이거 나 혼자 만들 거야. 니들은 만들지 마.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적이지가 않죠. 좀 이게 폐쇄적이죠.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들은 공개된 시스템들한테 결국은 경쟁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주에서 재성 한두 개를 놓고 비견 여러 개가 경쟁하거나 다투고 있는 형태들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불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장의 발전과 수준의 높임을 나타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야, 그 분야 상품 좋겠네. 야, 그 분야 품질 좋겠네. 야, 어설프게 장사하면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뭐 그런 거죠. 어느 지역에 유명한 맛집거리가 있는데 그 맛집거리에는 뭐 조개구이 맛집 뭐 대여섯 군데가 모여 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이야, 대여섯 군데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거기 꽤나 맛있나 보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맛없으면 다 망했겠죠. 그러니까 쟁재라는 개념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마세요. 경쟁에서 승리하면 시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오늘 두 개의 사주가 다 제격이고요. 다음에 천간에서 재성을 하나를 놓고 비견겁재, 즉 시장을 하나 놓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시장을 같이 쓴다라는 개념인데 우리 그런 개념을 뭐 뺏고 뺏기는 쟁재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공유라는 표현이죠. 비견겁재가 많고 식신이나 상관이 하나 있으면 식신상관을 공유하는 사주. 여러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함께 하는 사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함께 하는 거 그 성경책에 나오죠. 바벨탑. 바벨탑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쌓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종류잖아요. 다양한 개성과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하는 이런 건 식상 공유. 재성 공유는 시장 공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너도 장사하고 나도 장사하고 그러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혼자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쟁반 짜장 시켜서 넷이 나눠 먹으라고. 아니 피자 라지 사이즈 시키면 5명도 먹고 6명도 먹잖아요. 뭐 그 뭐죠? 뭐 음식점 가서 전골 시키면 그걸로 한 4명씩 먹잖아. 그렇지? 여러 명이 가면 전골 시키잖아. 한 명이 가면 전골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시장 파이를 키운다. 그래서 일대다의 구조는 여럿이 모여서 함께 시장을 키우는 형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흥인 시장, 뭐 평화 시장 이런 데들이 다 뭐야?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을 키운 거잖아요. 그곳에 가게가 한 5-6개밖에 없어 봐. 누가 그 시장에 가? 뭐 상인이 막 200명, 300명씩 모여 비슷한 물건들도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다양한 물건들을 파니까 먼 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영향력을 갖고 모이는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 볼 때 돈의 개념을
이 쪼잔한 개념을 좀 쓰지 말자고. 꼭 장사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쪼잔하게 해석들을 하는데 아주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사업이라는 게 함께 키우는 거예요. 함께 키우는 거. 코카콜라가 만약에 경쟁자가 하나도 없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혼자서 콜라 만들었으면 콜라가 청량음료의 대명사가 됐을까? 아니야. 그냥 콜라는 희귀음료야. 희귀음료. 그러면 이색음료, 특이음료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미에로, 화이바 뭐 이런 음료를 무슨 대표 음료 이런 거 안 보잖아. 약간 뭐 독특한 개성 있는 음료 정도로 보는 거잖아.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는 독특한 음료 뭐 이런 걸로 보지. 뭐 대중적인 음료를 안 먹잖아. 근데 식당 가면 콜라 사이다. 이 두 개는 그냥 가장 대중적인 음료. 청량음료 하면 그냥 머릿속에 콜라 사이다. 기타 등등 환타, 미란다 이런 거잖아. 즉 콜라를 그 회사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뭐 펩시콜라도 있고 뭐 파리로 콜라, 혜택콜라, 무슨 콜라, 무슨 콜라, 무슨 콜라 각 나라마다 뭐 지역별 콜라들이 또 다 있어요. 조금 맛들이 달라요. 비슷한 구조죠. 그러면 콜라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콜라라고 하는 시장이 청량음료의 대표 어떤 주자가 된 거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뭉쳐서 파이를 키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이 사주를 좀 볼게요. 463강.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여성분인데 무인년생이에요. 무인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시죠. 이제 25? 내년이 되면 저기 만 나이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계산법이 이제 헷갈리네 이제. 그럼 이제 요즘 지금 25세는 내년에도 25세. 괜찮네. 그렇죠? 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마터면 막 4자가 5자로 바뀔 뻔했는데 계속 4자로 더 머물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일단 20대 중반이세요. 여성분이신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너무 열심히 사는 청년이어서 응원해드리고 싶어. 저는 그 사주에 난관이 많이 적혀 있는데도 그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이거 어려운 미션의 사주인데 어려운 미션의 사주를 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활용해 나가고 있네라는 사주를 보면은 막 칭찬을 해줘. 상담하러 와서 저한테 칭찬 듣고 가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셔요.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좋은 사주를 왜 이렇게밖에 못 썼어?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응원을 해주는 제 인생은 어떤가요? 특히나 이제 사주 공부를 이제 저한테 오는 손님 10분 중에 한 7, 8분들이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 조금 사주를 공부해 보신 분, 맛보기를 하신 분들인데 이게 부푼 꿈을 안고 사주를 맛보기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좌절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우리 사주 명리업계가 이 협박 명리, 겁박 명리, 겁주는 명리 하여튼 사주 좋다 그러면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조회수가. 네 사주 죽었어. 죽음의 사주야. 이혼할 사주. 평생 혼자 살 사주. 뭐 이래야지 그냥 조회수가 무르르 올라가 막 그냥. 뭐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사주. 뭐 이러면은 그냥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괜찮아요. 무탈합니다. 그럼 아무도 안 봐.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자극적인 요소로 어필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괜찮다 그러면 신경 안 쓰는데 너 내년에 큰일 났다 그러면 신경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사람 안에 본능 회로가 위험은 대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험에는 자동으로 감지를 한다고. 내년이 안 좋다고? 그럼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 운 좋아. 부적 한 장 써. 아무도 안 사잖아. 당신 내년에 뒤졌어. 부적 안 쓰면 나 너 몰라. 너무 끔찍해. 그러면 얼만데. 모를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리 공부 업계가 이게 좀 무서워. 이게 무섭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좀 찾고자 명리를 공부했는데 마음의 근심이 더 늘어요. 이게 혹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마음속에 부정성이 가득하신 분들이 명리를 배우시게 되면 더더욱 부정성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 명리를 배우시면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인간들은 믿으면 안 돼. 역시 내 사주는 개판이었어. 역시 내 남편 사주 그지 사주였어. 근데 어떡하지? 내 아들 사주가 그지네. 좋은 놈 사주가 하나도 없네. 어머니가 이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야. 하고 이제 본질의 근원을 전부 사주 탓으로 돌려버리는데
이거 그닥 좋은 작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사주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되는 수가 생겨. 뭐 그런 거 있죠. 공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뒤집어 자다가 뭐 취업 보러 갔어. 떨어졌어. 계속 몇 번 떨어졌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공부 조금 했는데 떨어졌어. 내가 왜 자꾸 떨어졌을까? 친구 놈은 잘 붙는데. 그럼 이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아, 공부를 좀 해야지. 근본적인 원인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단기 쾌락에 빠져서 매일 친구들랑 만나서 술 먹고 매일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뭐 이랬잖아. 뭐 학원이라도 좀 다니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부자가 되겠다고 가진 이런. 그러면 본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사주를 열어보든 역시 나는 시험 운이 없었어. 여기 이제 풍수지리까지 동원하죠. 역시 침대 방향을 북쪽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역시 방문의 문틀을 어느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내 방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했어야 되는데 아, 내 집에 이상한 물건이 있었어. 해가지고 만약에 이 풍수지리가 도움이 되기는 돼. 이만큼. 근데 이렇게 본질을 훼손할 만큼은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법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거 부적을 써야 되고 뭐 어디 가서 절을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아니 지금 절하고 기도하고 부적 쓰고 지금 대문 문짝 바꾸고 침대 방향 바꾸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그럼 자꾸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서수가 오늘 요 사주를 보고 사주 보고 공포와 불안에 떠시는 분들 이분도 그랬어요. 여자분이신데 20대 중반인데 참 대단하죠. 20대 요즘 청년분들이 명리에 좀 관심들이 있으세요. 예전하고 좀 인식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 진짜 더 무서웠거든. 옛날에 명리업계가 더 심했어. 더 무서웠어. 막. 사주 구조를 안 풀었어. 옛날에 막 죄 신살로 푸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신살 몇 가지만, 신살 20개만 알면 그걸로 사주 풀어서 사람 협박해가지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 막 그런 형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왔는데 내 사주가 무인성이고 재성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왼쪽에 써놓은 글 있죠. 제가 추천하지 않는 사주 해석과 추천하는 사주 해석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개로 좀 이렇게 약간 좀 편의상 나눠놓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래놓고 이게 비판을 하는 모습이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일단은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사주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으로. 이분이 추천하지 않는 사주 해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분이 여성분이신데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 분.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 난 진짜 감동받았어. 우와, 이렇게 멋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 있다니. 난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사주 보러 갔는데 이런 소리들을 들었대. 사주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가슴에 못이 박힌 거야. 이거죠. 여자 사주에 무인성이라서 평생 일만 해야 하고 덕과 복이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어디 갔더니 무인성에 재성 많잖아.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럼 세상에. 무인성에 재성이 많으니까 이게 덕이 없고 평생 일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게 좀 되게 부정적인 해석이죠. 하는 거죠. 또 뭐 이런 내용이죠. 일찍 간여지동으로 고집 세고 남편 복이 없고 자수성가 해야 된다. 이게 사주 해석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예, 무진도 간여지동에 해당되죠.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이게 일지의 비경겁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간여지동, 위아래가 똑같은 일주가 무진, 뭐 임자, 뭐 갑인, 신유, 뭐 이런 등등의 뭐 정사 이런 식으로 60갑자 중에 한 7, 8개 정도가 간여지동 형태, 위아래가 똑같은 이게 인생을 네 발로 살아가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이 뿌리가 월주에 있으면 뭔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딛고 내가 올라서는 형태가 되고 일지에 뿌리가 있으면은 근이 있으면 내가 나를 딛고 올라서는 형태예요. 한마디로 나 스스로 올라서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갑목으로 비유를 하자면 인묘진월의 갑목은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의 갑목이라는 그래서 강한 거야 나무가. 근데 만약에 뭐 해자축, 신유술월의 갑인이다. 그러면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은 막 나를 도끼로 찍는 환경이거나 한겨울의 환경인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일어선 거야.
어떤 환경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일어선 거야. 환경이 도와줘서 강한 거는 뭘까? 마치 미국인이 우방국에 간 거. 미국 군대가 우방국에 갔더니 이 미국 군복을 입고 딱 미국 군대가 우방국을 가니까 막 우방에서 와 우리의 편 미군이 왔다. 으쓱으쓱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적진에 가면 뭐 소련, 러시아,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데 갔더니 야 이제 코쟁이들 왔다. 아우 저 양키들 저거 아우 보기 싫어. 뭐 이런 나라에 갔다. 그럼 거기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갔다. 그러면 이게 미군 막 떼야 돼. 언제 총 맞을지 몰라 이제.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임묘진월의 가안목과 그냥 뭐 신유술 해자축월의 가비는 추운데도 그냥 나 혼자 일어선 거잖아. 그냥 남 있고 내 나와바리에서 남 있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주 간여지동들을 뭐 덕이 없다 복이 없다가 아니라 내 발로 일어서는 사람 같은 거잖아. 환경에 의해서 강해진 사람이 못 가. 뭐 최첨단 빌딩에서 첨단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환경이 나 도와줘서 나 강하게 해준 거잖아. 로빈슨 크루소는 어떤 사람이야? 로빈슨 크루소. 환경이 안 도와주잖아. 사회가 뭐 무인도 같은 데 난파해가지고 거기서 꿋꿋하게 나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월지의 근을 가지고 있는 사주하고 일지의 근이 있는 사주 어떤 면에서는 다 자수성가의 이미지가 있는데 좀 느낌적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주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일주가 간여지동이죠. 이게 사회의 덕으로 돈 버는 사주예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발로 일어서서라고 해야 되는 형태죠. 여자분이신데 이제 사주가 무인년, 계해월, 무진일, 신유시. 이 드러난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격국은 뭘까 그러면은 천간의 해수에 있는 본기인 임수에서 약간 꽈배기처럼 뒤틀려서 해수가 완료와서 이거 제격이라고 봐야 되죠. 뭐 정제격입니까? 편제격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편제를 기반했는데 정제가 투출이 됐으니까 정편제 혼잡이라고 봐야 되죠.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제격 이런 식으로 뭐 혼합되어 있는 제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해수라는 바다 위에 개수라는 비가 내리고 있는 지금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해중무토가 천간으로 뜬 거 아닙니까? 해중무토는 절지 속의 무토이기 때문에 그다 강하게 비중 있게 보지를 않는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의 기둥이 요거 다 간여지동급들이죠.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아요. 재성도 강하고 나도 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이거 시주의 신유. 어떤 기술? 예리하고 정밀하고 가치가 함축된 보석 같은 기술,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관이 사회궁에 있으면 사회적 재주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쓰는 거고 이 상관이 시주에 있으면 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거야. 내가 만든 재주야. 내가 만든 재. 이럴 경우가 자타공인 내 재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주옥 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식상이 연월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기술 배워갖고 온 거야. 일시주에 있어. 그러면 딴 데 그 기술이 없을 수가 있어. 그 사람만의 기술일 가능성이 있어. 대신에 좀 늦게 발현되죠. 대신에 좀 후반에 있으니까 좀 늦게 발현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 자, 사회에 무인과 계해가 있는 사회가 있었는데 옛날 옛적에 무인이가 계해라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뒤에 붙어가지고 같이 무계합을 하면서 요 무인이 조성한 재물시장을 함께 돕게 된 거예요. 함께 돕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무인의 시장이 나의 시장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다가 나만의 방식과 공법을 만들어 금생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금생수를 만들었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물이 깨끗해져. 이 말은 재성의 질이 좋아진다. 재성의 질이 높아진다 같은 거죠. 같은 일을 하고 5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내 기술을 도입했더니 비슷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2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형태가 올라갈 수 있는 사주인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부자 되는 사주. 부자 되는 사주다. 이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선 추천하지 않는 사주에서 부분을 좀 먼저 언급을 하자면은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명리 공부를 조금 한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천간에서 이렇게 재성 하나에 비견겁재가 나란히 모여 있으면 이걸 군겁쟁제, 비견들끼리 모여 있으면 군비쟁제, 겁재가 껴 있으면 군겁쟁제. 근데 뭐 군비쟁제나 군겁쟁제나 거의 비슷한 의미로 그냥 총칭해서 군겁쟁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여요. 줄여서 쟁제 또는 군비쟁제, 군겁쟁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안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쟁제. 보통 쟁제를 안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내 돈을 경쟁자가 가져갔다. 그지가 될 것이다. 동업 같은 거 하지 마라. 남을 믿지 마라. 니 혼자 독고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난 그렇게 사주를 해석할 때마다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이렇게 사주를 호도할까?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사주에 동업금지라고 써놨을까 이게? 동업금지라고 써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주는 직역하면 같이 벌어라는 사주에 같이 벌어라. 사주에 같이 벌어라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 같이 벌어라. 이게 옛날 사람들의 상형 문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만약에 상형 문자를 만든다고 했으면은 어떤 뭐 일을 상징하는 막 쌀까마니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1명 붙어 있고 2명 붙어 있고 3명 붙어 있고 4명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옛날 사람이 고대 상형 문자를 그렸다고 쳐. 이 뜻이 얘네들은 도둑놈이다라는 뜻일까? 아니지. 상형 문자 생각해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야? 여기 막 쌀까마니를 모아두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해석해야겠죠.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도둑놈들이다. 거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정신병자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이거를 상형문자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일이고 이게 사람인데 네 일을 남이 뺏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사주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고. 이거 발동된 다음에 내가 발동되는 거라고. 그러면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서 이게 만약에 뺏기는 경쟁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엄밀히 말 이게 내 돈이야? 얘 돈이지. 원래 얘 거잖아. 얘 거. 게다가 해인합까지 했다. 무게합까지 했잖아. 천합지합 했잖아. 그럼 이 일이 내 일이냐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일이지. 나는 누구야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일에 뒤늦게 같이 하게 된 사람이잖아. 나는 뒤늦게 같이 하게 된 사람. 내가 성인이 됐더니 이미 시장에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 일을 천합지합으로 천간의 기도 통하고 지지의 현실도 통하게 이렇게 합을 이루었다. 합이라는 게 뭡니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합을 뭐 묶여서 못 쓴다라고 하는데 묶여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케미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 케미가 맞다? 쉽게 생각하면 뭘까? 치맥, 치킨 맥주. 치킨 먹으면 여기 맥주를 같이 먹어야지. 맥주를 부르는 치킨, 뭐 치킨을 부르는 맥주,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맥의 장점은 뭐야? 더 맛있다. 치킨 먹을 때 맥주 먹었더니 더 맛있다. 더 즐겁다. 역시 치킨은 맥주지. 뭐 이런 거잖아. 놀러 갈 땐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이죠. 뭐 하러 갈 땐 뭐도 같이 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합으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의 일인데 육합으로 서로 궁합이 케미가 잘 맞는 회사와 일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되죠. 결국 이 사주는 이 사람들이 먼저 조직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었고 이 시장에 내가 뒤늦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이 뭐야? 내가 나만의 기술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시장을 더 맑은 물로 만들어줬어. 가치를 높이게 되었어. 그럼 이 사주의 스토리는 뭘까? 이거 상형문자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봐. 무인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 적합한 인성, 재성, 수재성이니까 남들 잘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깊이가 있는 오래된 그런 일들을 천합지합으로 하게 되었어. 얘네들은 무게합을 하게 되면 무게합화라 그래서 합성화가 나오기 때문에 무게합을 하면 그게 인성으로 전환이 돼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무진이라는 애가 나타났어. 이 무진이라는 애도 저도 개수를 같이 다루고 싶어요. 그래 너도 한번 다뤄보려구나. 나도 이제 나이도 먹고 늙고 했으니까 이제 젊은 니들이 한번 무게합을 해보려구나 했어.
그랬는데 얘가